지역 시사 흐름의 맥을 경남 도민일보가 날로 전해드립니다. 빠바빠빠빠 맥도날드. 오늘은 초대한 분도 많고 그러니까 바로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맥도날드가 33회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전 경남 도민일보의 이승환입니다. 예, 손유진입니다. 이서우입니다. 네, 뭐 혹시 방송 들으신 분들은 손유진 기자가 이순신 타워를 얼마나 근본 없이 싫어하고 그 정책에 반대하면서 씹고 비하하는지 아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데 어떻게 보니까 예. 또 시청에 또 근무하는 사람 중에서 제 또 후배가 있어가지고 네, 제가 또 근본 없이 순신 타워 씹는다고 네. 제가 좀 그만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근본 없어 보일 때가 있기는 한데 그래서 과연 그게 근본 없는가? 물론 저희가 근본이 없죠. 하지만 이분들은 근본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본 있는 분 오셔서 근본 있는 분들이 오셔서 이게 뭐 이순신 타워 벌써 용역도 나왔거든요. 이제 용역 진행하거든요. 이거 가지고 누가 문제가 있다거나 이건 좀 이상하지 않나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사실 공개적으로 거의 없어요. 예. 그래서 손유신 기자가 너무 외로워하길래 아니다. 지역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처럼 근본 없이가 아니라 이걸 예술적 관점에서 문화적 관점에서 비판적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다. 그분들 모셔서 얘기를 듣자 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자, 오늘 초대 손님이 무려 3분 그리고 우리 회사 사람 1명은 손님이 아니고요. 그래서 총 우리 손유진 기자하고 저 둘 말고 4분이 추가로 오셨습니다. 마이크가 녹음이 잘 돼야 될 텐데. 자, 그럼 먼저 각자 소개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손님들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 창원 프로젝트 그룹의 참여자인 변공규라고 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창원 프로젝트 참여자 변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전 노순천이라고 합니다. 이분들하고 저희를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러 오신 문화부의 예, 문화부의 이서호 기자입니다. 이분들이 최근 한 활동에 대해서는 이서호 기자가 먼저 설명을 해주는 게 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이 창원 프로젝트란 그룹이 최근에 랜드마크 관련한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창원 축구장 앞에 있는 카페 사파동이라는 곳에서 10월 14일부터 11월 14일까지 한 달 동안 제목 자체에 뭐 랜드마크라는 이름이 들어있지는 않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노래할 것인가? 맞나 정확하게? 여기서 무엇을 노래하리? 무엇을 노래하리? 네. 이런 제목으로 랜드마크 그 자체에 대한 그 작가들의 생각을 풀어놓는 그런 전시였는데 꼭 조각하는 친구도 있고 뭐 그림 그리는 친구도 있고 그리고 뭐 시를 쓰는 친구도 있고 그런 친구들이 모여서 랜드마크에 대한 생각을 풀어놓는 그런 전시였는데 뭐 계기는 뭐 당연하게 이순신 타워였고요. 과연 이 시대에 이 높이가 100m 되는 어떤 상징 조형물이 이 시대에 맞는가? 그리고 이 창원이라는 도시에서 이게 어울리는가? 이런 고민을 안고 랜드마크 이란 도대체 뭘까 하는 이런 주제를 이제 풀어본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그런 프로젝트 전시에 대해서는 그러면 참여하신 작가님들께 네. 나는 어떻게 참가를 했고 어떤 작품을 했다? 아까 보니까 여러 장르가 섞여 있으니까 네, 그 전에 이 창원 프로젝트 네. 이 어떤 그룹인지는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아직 소개 안 했습니다. 네, 소개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네. 전시를 소개한 거죠.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창원 프로젝트는 창원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들이 이 지역에 대한 고민을 좀 계속 해보자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서 한 2년 전에 만들어진 그룹입니다. 네네. 뭔가 타이트하게 진행되는 그런 건 아니고 굉장히 느슨하게 네.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만나서 근황도 나누고 뭐 자기 작업 이야기도 하고 뭐 사는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 지역에 대한 이야기, 자기 작업과 지역을 연결시킬 수 있는 뭐 그런 이야기들 이렇게 나누는 거의 한 2년 정도 됐고요. 네. 작년에 창동예술촌 그 아트센터 2층에서 동네를 주제로
전시를 한번 했었고 올해는 원래는 다른 주제로 얘기를 하고 있다가 네. 갑자기 이순신 타워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랜드마크라는 주제로 이제 전시를 하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이서우 기자는 이제 그 방송 끝날 때쯤에 한번 얘기하는 걸로 하고. 자, 그러면은 각 그 참가하신 작가님들께 이번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계기, 그리고 나의 고민, 나는 이런 걸 한번 표현해 보고 싶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분씩 설명을 해주시고, 이게 보이는 그게 아니니까 내가 누구다라는 거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변공교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2018년 창원 프로젝트 1회 전시부터 같이 참여를 하고 있었고요. 1회 때 저희도 이제 처음에 이제 창원 프로젝트 발안했을 때는 마산 회원동에 있는 이제 철거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있어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하다가 구체화돼서 이제 전시를 하게 되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희들 이번 2회 전시는 이제 갑작스럽게 그 창원시에 있는 이순신 타워 관련된 이슈가 생기면서 그걸 한번 구체화시키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보고자 전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 작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다면은 저는 이제 이순신 장군 도장을 만들어서 그거를 창원시 지도에다가 자기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장소에다가 도장을 한번 찍어보자 하는 어떤 그런 이제 인터랙티브 전시를 진행했었고요. 여러 가지 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사실 도장을 찍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자면은 그 공무사회 이제 공무행정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인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근데 그 도장에 충무공인이라는 한자로 써 있거든요. 근데 사실 충무공인은 고인이시기도 하고 저희들이 기리는 이제 어떤 인물인데 그거를 본인이 아닌 다른 어떤 사람들이 어떤 형식으로 어떤 의도로 이거를 인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먼저 들었고요. 장군한테 결제 받았나? 예. 그 느낌 있네요. 예. 그래서 제목 자체가 이제 충무공은 그 대발령을 꿈꾸는가라는 이제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두 번째로는 지도에다가 도장 찍는 이제 그 지도에다가 찍는 이제 그 의미가 있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순신 타워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카페 사파동이라는 이제 자주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지역에다 이제 그 장소에다가 직접 지도를 이제 그 놔둬서 이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제 하기 위한 그런 관객 참여형 전시를 진행했었고요. 최종적으로 제가 전시가 끝나고 나서 그 도장 지도를 봤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 원하시는데 찍혀 있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전시 그러면은 제 전시 설명은 정리를. 저는 그 보도된 내용을 봤었거든요. 저도 기사에 사진을 그때 봤었어요. 그 도장 찍는 그게 되게 그냥 뭔가 접근하기가 되게 좋았다라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그게 하신 분이 이분인지는 잘 몰랐죠. 자, 그러면 오순천입니다. 저는 이번에 그 랜드마킹이라는 제목으로 작업을 했는데 나프탈렌이라는 이렇게 가만 놔두면 기화돼서 사라지는 이제 재료로 그 사람들이 가만 놔두지 못하는 창원 내에 뭔가 짓고 싶거나 뭔가를 여기 두고 싶어서 가만 놔두지 못하는 장소를 제 나름대로 선택을 해서 진해 한 군데, 마산 한 군데, 그래서 마산에는 이제 가포 매립지에다가 이제 설치를 하고, 그리고 진해에는 이제 이순신 타워 예정지인 대발령에 올라가서 설치를 하고, 창원에는 창원광장 시청 앞에 있는 그 광장에다가 계속 뭐 한 10년 전부터 계속 거기에 뭔가 조형물이나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었다 사라졌다 계속 했었거든요. 로봇도 세웠다가 타워도 세웠다가 그래서 거기다가 나도 그 욕망을 한번 분출하셨어요. 분출해보자. 근데 그래서 뭐 저도 설치를 거기다 해봤고요. 그 나프탈렌이라는 소재를 쓰셨잖아요. 좀약. 좀약은 아버님한테 익숙한 거고 요즘 친구들은 나프탈렌이 훨씬. 근데 저는 그 소재 선택이 되게 직관적이었거든요. 그걸 놓고 시간이 지나면 그냥 저절로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직관적이었던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이제 공공적인 장소에는
일단 연구 설치가 되는 것 자체 되게 거부감이 되게 크거든요. 그 공공장소는 일단 저희 세대가 떠나고 나서 또 젊은 세대들이 또 다음 세대들이 이제 그 공간에 대한 그런 그 권리가 있는 건데 저희가 우리 세대 때 그 공간을 써버리면 그 공간은 이제 그냥 죽어버리고 굳어버리는 이제 공간이 되니까 네. 되도록이면 진짜 만약에 연구 설치를 한다면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제목에 랜드 마크가 아니고 랜드 마킹이라고 했는데 네. 이제 마킹이라는 게 이게 표시를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불변이라는 의미도 있더라고요. 변하지 않는 네. 그런 의미도 있어서 그런 이제 중의적인 의미로 썼는데 저도 하여튼 예술적인 거가 좀 나은 게 저도 그 생각했거든요. 차라리 저 돈 많이 드니까 미리 그 대형 풍선을 가지고 네. 한번 이렇게 해보고 좋으면 그냥 좀 놔두고 안 좋으면 그냥 바람 빼고 그 뭐 저기 러버도 큰 거 막 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괜찮으면 다시 네. 바람 빼가지고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좀 이렇게 바람 넣어가지고 하고. 어떤 공룡된 공간은 특정 세대만이 마음대로 독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뚝 한번 박아버리면은 우리야 뭐 필요해서 했다 손 치더라도 그건 우리의 공간이 우리의 것만은 아닌데 뒤에 뒷세대가 그게 보기 싫다거나 뭐 다르게 쓰고 싶다거나 했을 때 전혀 그 앞 세대의 어떤 고집 때문에 활용할 수 없다라는 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풍선을 해야 되네 그래. 예. 저는 빛이 더 좋던데. 그 홀로그램? 홀로그램. 예, 예. 그 되게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안 되면 저번에 또 이야기했지만 AR로. 네, AI 좋죠, AI. AR로. 전 반대로 그것도 생각했어요. 아주 작게. 그렇죠. 연필심 끝에다가 작게. 아주 작게 만들어 현미경으로 봐야 돼 보이는 이런. 옆에 보는. 예, 보니까 어떻든지 제 말은 이렇게 하는데 뭐 별로였다거나 그냥 편하게 예. 본인 이름 말씀하시고. 전 변현우고요.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순신 타워가 지어진지 잘 모르고 있었어요. 예, 지으려고 하는지도. 네. 예, 예. 그런데 이런 전시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알린다는 게 저는 그게 정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멋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그건 앞으로 같이 활동을 하실 거니까. 그래 말씀하신 게 당연한 거고 그 노순전 작가님한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가 보통 랜드마크 이런 게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유명한 것도 있고 그리고 실제 그런 랜드마크가 막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기도 하고 그런데 좋은 사례도 있나요? 그러니까는 작품 하시는 분들이 보기에 이런 거는 그래도 있으면 괜찮다 라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있는 지금 마산 창원 진에 있는 것 그 중에서 중에 예. 이게 지금 뭐 존재하고 있는 것 중에서 이거는 우리가 랜드마크로 그냥 좀 홍보만 이렇게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이런 게 있는 건지.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랜드마크가 그 자체로서 좀 좋은 작동을 하는 그런 뭐 얘가 작가의 시선으로 봤을 때 뭐가 있는 건지. 그 두 번째는 굳이 새로 만들지 않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이거 랜드마크 사면 되는데 싶은 그런 게 있는 건지. 노순천입니다. 그 랜드마크라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좋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뭔가 억지스럽게 이제 관광객이나 이거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지어졌을 때는 네. 이거는 좀 불순한 목적의 랜드마크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제가 이제 다른 선택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예. 어떤 네. 실패할 수도 있고 자연스럽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실패했을 때 이제 흉물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영구적으로 이걸 지금 어느 지역이었더라 지금 다른 지역에는 지금 철거하는 몇 억을 주고 설치해 놓고 또 그만큼의 돈을 들여서 철거하는 지금 현상까지 벌어지는 그렇게 돼버리니까 흉물이 돼버리고 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냥 정말 자연스럽게 이게 랜드마크가 생겨나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는 좋은 사례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네. 근데 자연스럽게 있는 거는 진해 같은 경우는 벚꽃나무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마산 같은 경우는 바다나 뭐 도섬이나 이런 그런 자연이 충분히 그렇게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독일의 베를린에 제가 갔을 때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있었는데, 그 베를린 역 앞에 그 유태인들을 위한 그런 이제 추모를 하는 조형물이라 해야 될까요? 네네. 그 공간을 만들었는데, 그 막 이렇게 높이 짓고 뭐 삐까번쩍한 그런 어떤 형태들이 아니고 그냥 사각의 어떤 관을 저는 이제 관이 떠올랐는데, 네. 관이 높은 관도 있고 땅으로 낮은 관도 있고 그런 것들이 막 수백 개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 안을 사람들이 이제 지나다니면서 그 당시에 이제 희생되었던 유태인 분들을 이제 생각하고,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면 되게 느낌이 되게 이상하고 네네. 마치 무덤 속에 들어온 느낌도 들고, 땅 속에 파묻힌 이제 그런 관 모양의 어떤 것 같은 경우는 독일 분들이 그냥 그걸 밟고 지나다니거든요. 그냥 이게 되게 묘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이제 그런 공간을 만들었지만 그 사람들이 다 유태인 그 추모하는 그 공간이라고 조형물을 하면 위로 올라가서 밟고 있는 그 형태가, 그런 어떤 장면들이 되게 이런저런 이제 생각을 하게 만들고, 근데 이제 그게 뭐 꼭 뭐 높이나 규모의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 갔을 때, 그리고 실제로 그게 있었던 사건이고, 뭐 억지로 뭘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이걸로 뭐 돈을 벌려고 뭐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어떤 뭐 반성의 의미나 역사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뭔가 진정성이 느껴지고, 그리고 그거를 또 잘 표현해서 잘 전달이 되는데, 지금 저희 지역에 이제 그렇게 목적이나 의미를 가지고 지어진 게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뭐 보니까 이소 기자 나중에 찾을 거지만, 그 얼마 전에 자기도 갔다 왔다고 막 고개를 끄덕끄덕끄덕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 저도요.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뭐 그런 이제 추모를 하고 뭐 기념하는 게 특별하게 뭐 어떤 진짜 관광 산업이라든지 목표를 하는 게 아니고, 일상에 우리 그냥 평소 일상을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랜드마크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창원도 그렇고 통영도 그렇고 뭐 광양 그쪽에서도 뭐 그렇게 하지만, 모든 게 우리나라는 결론이 관광 산업 발전을 위해서 뭐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아마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도 그렇게 좀 근데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중요하게 보시는 게 맥락 같아요. 맥락. 이게 뭐 앞도 있고 뒤도 있고 흘러가는 이런 스토리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런 게 없이 야 이거 멋지지 않냐? 이거 와서 볼걸? 하는 식으로 뭘 하나 툭 박아놓는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그냥 이순신 타월 좀 아닌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른 것 같네요. 어쨌든 저희가 막 그냥 이순신 타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그게 되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뭐 저희가 지금 뭐 그냥 반대 의견을 내고 좀 의문을 얘기했을 뿐이지만, 실제 일을 하고 일이 진행되는 과정은 진행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프로젝트 전시회를 해본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이제 어떤 행정에 대한 관여 의견이 될 텐데, 좀 생각을 말씀해 주신다면은. 변공규입니다. 예. 저희들 사실 프로젝트를 지금 이번에도 진행한 그 이회에서 이순신 타월에 대해서 얘기한 이유는 차원에서 다른 어떤 이제 메시지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일반 시민, 저희들이 예술가나 어떤 활동가로서가 아니라 일반 시민으로서 정말 가지고 있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이야기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적어도 어떤 행정 업무를 하시는 분들께 있어서 조금은 귀를 담아둘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 말고도 다른 일반 시민들의 의견들이 더 많이 나오기를 좀 바라고 있고요. 이대로 일단 진행되는 건 사실 그 이제 행정 업무의 행정 절차의 어떤 문제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어떤 메시지를 이렇게 하고 있다. 창원 시민으로서 여러 사람들이 그 어떤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만이
그래도 귀담아 들어주고 네네. 예, 조금 더 변화할 수 있는 게 생기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어쨌든 결국 마무리는 이소호 기자가 해줄 건데 그 전에 제가 오늘 얘기를 좀 이렇게 쭉 들으면서 두 가지가 딱 떠올라요. 첫 번째가 그 노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공간은 특정 세대나 특정 사람이 그 공유 공간이라는 것은 독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책임질 수 없는 것이니만큼 거기에 그걸 선점해서 뭘 박아놓는 그런 행위 자체는 좀 되게 신중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어떤 상징물이든 간에 맥락이 있어야 된다. 네, 그 두 가지는 저는 느껴지네요. 그 앞으로 물론 이제 전시회를 한번 하셨는데 뭐 솔직히 제가 그 아까 말했듯이 미안하다 후배야 그 후배의 잠깐 입장을 제가 들어봐로는 뭐 창원시에서도 이렇게 좀 계속 좀 강하게 진행할 것 같다는 느낌은 제가 좀 들었는데 앞으로 이제 이 프로젝트 창원 프로젝트에서 또 이게 단순히 일회성으로 이렇게 전시회로 사실 끝날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앞으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또 방법을 또 좀 더 진행을 하고 어떻게 또 시민들을 만나가지고 또 이제 설득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좀 생각하고 있는 게 어떻게 있는지 좀 사실 궁금합니다. 네, 병공규입니다. 제가 이제 바라는 건 아니긴 한데 다른 이제 작가님들 중에 이제 건축에 관련된 이제 문제로 이제 접근을 해서 이제 건축가분들의 어떤 이 건축물이 이제 왜 이제 건립하기 어려운지에 대한 어떤 의견들, 전문가의 의견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한번 창원시에 이제 제출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린벨트, 현재 저희들 대발령 일대가 건설이 불가능한 지역인데 그래서 창원시에서 이제 강행해서 진행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자연적인 어떤 환경에 대한 문제로도 한번 접근해서 어떤 의견들을 저희들이 수집해가지고 한번 더 제출할 수 있는 의향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창원시에서 좀 예술적인 관점으로 꼭 뭐 100m 이순신 타워가 아니더라도 뭐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뭐 조금 랜드마크를 뭐 세우겠다 뭐 그렇게 한다면 같이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같이 또 이야기를 해볼 그런 생각은 있으신지.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지금 창원에는 조각 비엔날레가 2년마다 열리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뭐 타워는 아니지만은 그 조형물이고 연구 설치가 되는 그런 작업들이 2년에 한 번씩 뭐 10점 이상이 지금 연구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막 그게 지금 도섬에서 시작해가지고 뭐 작년에는 이제 용지 공원 쪽에 하고 그 전에는 또 용지 호수 쪽에 해서 그게 시민들이 거기서 뭐 돗자리 깔고 뭐 소풍도 가고 뭐 동물들 데리고 반려동물 데리고 같이 뭐 산책도 하고 하는 뭐 배드민턴도 치고 그렇게 쓰이던 공간인데 지금 이제 그런 조각품들 때문에 뭐 마음 놓고 예전처럼 뛰어놀지 못하는 상황으로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예술 하시는 분인데도 또 무조건 또 예술 제 작품이 아니니까. 설치되는 게 좋은 것만 아니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니까 좀 오해가 좀 있네요. 죄송합니다. 좋은 의도를 빚고 와서. 그래서 그런 연구 설치가 될 때 아까도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지만은 네. 좀 더 신중하게 뭐 장소를 또 그렇고 또 전문가들 저도 그 뭐 집단 속에 들어가 있지만 일반 시민분들 그 실제 그 공간을 더 자주 가고 더 자주 이용하는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조각가는 절대 뭐 한 번 다시 올까요? 그 자기 작품이 있는데 특히 외국 작가 같은 경우는 그 몇천만 원을 자기가 받고 거기 설치를 했지만 살아생전 몇 번이나 그 공간에 다시 오겠습니까? 하지만은 거기 사시는 분들은 매일 가기도 하고 뭐 일주일에 한 번이 그 추억이 있는데 거기다가 그걸 박아 넣어 버리면 그걸 그냥 이제 진짜 거기에 대한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서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보통 랜드마크라고 생각을 하면 뭐 보통 각 지역에 보면 그 뭐 아까 말했던 이집트에는 피라미드, 뭐 프랑스에는 에펠탑, 뭐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루에 있는 그 저 예수상이라든지 예수상, 예. 보통 우리가 큰 거를 많이 생각하는데 보통 근데 그런 게 생긴 이미지가 뭐 제일 빨라야 뭐 한 19세기 초 19세기 말 뭐 이 정도 이렇게 생긴 이런 것 같은데 그 당시만 해도 이게 뭐 산업이라든지 이렇게 발달하기 전이니까 무조건 이렇게 크게 짓고 멀리서 보기에 막 크게 보이면 이게 막 상징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같이 이렇게 좀 세분화된 사회에서 옛날 그때 진짜 뭐 문명이 탄생하던 시절처럼 무조건 크게 지으면 그게 랜드마크가 될 거라는 생각을 아직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좀 안타깝긴 하네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높이의 시대는 이제 갔다고.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네, 높이의 시대는 같다고. 높이의 시대는 갔다. 주워 먹기 네. 전에 할 말을 또 했다가 이리 식으로 또 주워 먹 여기까지입니다. 아, 예. 애초에 그러니까 예술, 그 문화 예술인들이 여기에 관심을 두게 된 이유 자체가 이걸 하게 되면은 결국 문화 예술인이 그 참여하게 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문화 예술적인 게 들어가게 돼 있고, 그래서 이게 그 결과물 자체가 사실 그 도시의 문화 예술 수준을 이제 상징하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제대로 고민하고 더 깊이 생각해서 만들어야 한다는 게 이번 전시를 그 준비하고 진행했던 문화예술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 있게 좀 더 멀리 보고 좀 더 다양한 의견을 구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으면 어떨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게 결국 내가 돼버리는 상황이 그렇죠. 될 수도 네, 있으니까. 네. 아, 그거는 되게 수준이 공감이 그렇게 되네요. 예. 우리 도시의 수준이 그렇게 정해져 버리니까. 네. 여기 문화예술인들은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네. 누가 와서 보고 저게 이 도시의 수준입니다. 네. 문화예술의 어떤 아, 그 경지구나 생각.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쁘신데 다음에 또 비슷한 작업이나 또 비슷한 내용으로 할 이야기 있으면은 또 그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시에서도 할 말 있으면 연락 주시면 또, 아, 예. 예, 또 언제든지. 우리도 자리를 만들 수 있으니까. 또 우리한테 연락 올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죠. 지금까지 이승환이었습니다. 예, 손유진이었습니다. 이소였습니다. 예,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디오 맥도날드를 들을 수 있는 경남 도민일보 채널 구독 부탁하고요. 페이스북 맥도날드 페이지 좋아요도 부탁합니다. 맥도날드는 페이스북 페이지와 이메일 맥@idomin.com으로 소통합니다. 저는 경남 도민일보 이혜영입니다.